나이 60을 넘기니 정말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50대까지만 해도 남편하고 같이 산다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우리는 30년을 함께 살았다. 30년이면 정말 긴 시간 아닌가. 그런데 이제 남편과 나는 같은 방에 있으면서도 따로 사는 것 같다. 기억난다. 결혼 초년엔 남편이 퇴근하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만 나도 온 얼굴에 웃음이 피어났었다. 그때는 밥상을 차리고 있던 손도 멈춰지고 조용해지던 마음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40년 전이다. 그 시절이 언제 다 가버렸는지. 지금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나는 그저 밥상에서 숟가락을 들다 놨다가 다시 든다. 그것뿐이다.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는 일상의 형식만 남겨두고 마심은 어디론가 떠나버렸나 싶다. 그 시절이 정말 좋았다. 결혼 초에 우리는 정말 자주 웃었다. 남편이 일터에서 돌아올 때마다 내 마음이 놀았다. 뛰었다. 어떻게 말했으면 좋을까? 새 신부처럼 자꾸만 예뻐 보이려고 했다. 밥상도 정성스럽게 차렸다. 옷도 깔끔하게 입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아내기 위해 이것저것 만들어 봤다. 그때는 남편 하나가 내 전부였다. 진짜였다. 일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었다. 힘든 건 없었는지 묻고 싶었다. 그리고 남편도 내 말을 들어줬다. 주부인, 내 하루가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지 들어줬다. 아무것도 아닌 일들도 함께 웃으면서 나눴다. 정말 그랬다. 처사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좋았다. 남편이 밤중에 아기 기저귀를 갈아줄 때가 있었다. 내가 모유 수유로 지쳐있을 때 그렇게 해줬다. 나는 그런 남편이 정말 든든했다. 정말 사랑했다.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여전히 우리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다. 주말에 아이를 엄마에게 맡기고 둘이 영화도 보고 커피숍에도 갔다. 손을 잡고 걷던 거리도 있었다. 그런 것들이 일상이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의 남편은 지금의 남편과는 정말 다르다. 얼굴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다.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럼 언제부터 달라졌을까? 생각해봐도 정확한 시점이 떠오르지 않는다. 아마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셋째가 태어나면서부터인 것 같다. 아이들이 많아지고 남편은 더 바빴다. 회사 일도 많아졌고 아이들 양육비도 많아졌다. 남편은 일에 더 집중했다. 때때로 밤을 새기도 했다. 나는 아이들 셋을 키웠다. 기저귀도 갈고 밥도 챙기고 숙제도 봐주고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다. 돌이켜보니 10년이 지나 있었다. 그 10년 동안 우리는 뭘 나눴을까? 아이들 얘기, 돈 얘기, 그것뿐인 것 같았다. 나는 남편에게 점점 투명해져 갔다. 마치 공기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그런 존재로. 넷째 나이 7살. 남편이 부장이 되었다. 승진 축하한다고 내가 밥상을 차렸다. 좋은 고기도 사고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만들었다. 근데 남편이 늦었다.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고 했다. 밥상이 식었다. 아이들도 먹고 자야 한다고 봤다. 나 혼자 밥상을 정리했다. 그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이미 자정이 넘어 있었다. 밥상을 다시 차려줬다. 남편은 밥상 앞에서 뭐라고 했을까? 고마워라고 했다. 그게 다였다. 고마워. 그 한마디. 그 이상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얼마나 기대했는지를 모르는 듯이 나는 그 밤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다. 왜 우는지 조차 나도 몰랐다. 그냥 답답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았다. 뭔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인 것 같다.
내가 울기 시작한 게, 혼자서 울기 시작한 게, 그 이후로 몇십 년을 혼자 울었다. 아무도 모르게 최근에 있었던 일이다. 내가 무릎 수술을 받았다. 그 후로 한 달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누군가는 아내가 수술을 받으면 회사 일을 쉬고 곁에 있을 텐데 남편은 어떻게 했을까? 아침에 밥을 먹고 나가고 저녁에 들어왔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보고 아무 말도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우리는 이제 다른 방을 쓴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서재에서 자고 나는 침실에서 잔다. 처음엔 그게 좋았다. 서로 개수를 생각해서 그러는 줄 알았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거리를 두려는 거였던 것 같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다른 방을 쓰면서부터 우린 정말 남처럼 됐다. 수술 후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다. 나는 목발을 짚고 욕실을 가야 했다. 화장실에서 떨어질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손잡이를 꼭 잡고 발을 옮기는데 다리가 떨렸다. 미끄러지진 않을까, 넘어지진 않을까, 자꾸만 그런 생각만 났다. 그때 남편이 한 번이라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는 게 자꾸만 생각난다. 그냥 지나가면서 한 번이라도 안 괜찮냐고 묻지 않았다는 게 말이다. 며칠이 지나도 변함없이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들어왔다. 마치 나를 간호할 책임이 없다는 듯이 나는 자력으로 밥을 먹었다. 자력으로 화장실을 갔다. 자력으로 움직였다. 누가 도와주지 않았다. 그럼 이게 부부 관계가 맞나 싶었다. 부부는 아프면 돌봐주는 거 아닌가. 부부는 힘들면 옆에 서주는 거 아닌가. 근데 나는 혼자 아팠다. 혼자 고통을 견뎌냈다. 그날 밤이었다. 화장실에서 넘어졌다. 정확히는 미끄러워서 자빠진 거다. 엉덩이를 세게 부딪혔다. 비명이 나왔다. 아파서가 아니라 한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쳐갔다. 이렇게 죽는 건 아닐까? 아니면 평생 이렇게 있는 건 아닐까? 지금 이 순간 누가 나를 도와줄 거냐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들어올 줄 알았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나는 바닥에 앉아서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뒤늦게 남편이 들어왔다. 뭐 하냐고 물었다. 뭐 했냐가 아니라 뭐 하냐고 물었다. 마치 내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톤이었다. 나는 넘어졌다고 했다. 남편은 아 그랬어라고 하더니 가버렸다. 대단한 건 아닌 것 같다는 눈빛으로 말이다. 나는 그때 정말 포기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제 받아들여야 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걸. 이것이 우리의 현재라는 걸. 물론 남편도 피곤했을 거다. 일도 많고 나이도 들었고 그런 건 안다. 이해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마음은 다르다. 마음은 계속 묻는다. 그럼 나는 뭐냐고. 같은 지붕 아래 사는 남이냐고. 30년을 함께 했는데 이제 겨우 이 정도냐고. 나는 남편을 위해 그 많은 세월을 살았다. 남편이 편하라고. 남편이 밥을 먹을 수 있으라고. 남편의 옷을 깨끗하게 입을 수 있으라고. 남편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다. 나는 내 꿈을 포기했다. 내 직업도 포기했다. 대학도 가고 싶었지만 그마저 포기했다. 남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보상일까? 이 무시함이, 이 침묵이, 이 고독함이 이게 내가 받을 보상일까? 수술 후 두 번째 주였다. 뭔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 부엌에 가봤다. 밥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말이다. 냄비를 꺼낼 때 손이 미끄러웠다.
냄비가 떨어졌다. 쨍하는 소리가 났다. 남편이 나타났다. 뭐해 하고 물었다. 뭐 한다는 건지. 넘어졌냐고는 묻지 않았다. 냄비가 깨졌나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 이 남자가 진짜 내 남편일까? 아니면 남처럼 느껴지는 게 내 마음이 약해진 거일까? 내가 혼자 생각이 많아진 건 아닐까? 아무튼 그 장면이 내 마음에 자국을 남겼다. 깊은 자국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자국이. 나는 냄비를 주웠다. 다행히 깨지지 않았다. 남편은 그 장면을 본 후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내가 혼자 목발을 짚고 밥을 지으면서 말이다. 한 손으로는 목발을 짚고 한 손으로는 냄비를 들고 밥을 지었다. 불안정했다. 자꾸만 넘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내 남편이, 내 가장이, 내 인생의 반려자가. 나는 그 순간을 계속 생각한다. 그 장면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모든 게 드러나는 것 같았다. 저녁 6시, 우리는 밥상을 함께한다. 하지만 말이 없다. 밥을 집어먹고 국을 마신다. 뉴스가 나온다. 남편은 정치 얘기를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나는 그 말에 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에 대답을 했을 때 남편이 시큰둥한 반응을 했기 때문이다. 저 정도 일이었나? 내가 뭔가 말했는데 남편이 흠하고는 휴대폰을 들었다. 그 이후로 나는 입을 다물었다. 침묵이 가장 안전했다. 말을 하면 또 무시당할까봐, 또 거절당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예전엔 내 말을 경청하던 남편이었는데 말이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달랐다. 아이들 얘기를 하면 남편이 웃으면서 들었다. 이건 누가 뭐 했대. 큰아이가 학교에서 뭐라고 했대. 그런 식으로 관심 있게 들었다. 나도 그렇게 남편의 말을 들어줬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 상사와의 관계, 후배들과의 일들, 모두 귀 기울여 들었다. 집에 들어오는 남편이 어떤 기분인지 살폈다. 힘든 날은 밥상에 좋은 반찬을 많이 올렸다. 아이들이 조용히 하게 했다. 남편이 피로를 덜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커서 나가고 이제는 내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남편은 신문을 보고 휴대폰을 본다. 스마트폰에 뭐가 이리 많은지. 가끔 내가 말을 꺼내면 응 하고 반응한다. 응, 그게 전부다. 이제 내 일상은 아무도의 관심도 받지 못한다. 그냥 묵묵히 일어나고 밥을 차리고 집을 정리하고 저녁을 만들고 잠을 자는 것뿐이다. 저녁 8시. 남편은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본다. 나는 건너방에서 혼자 드라마를 본다. 같은 집에 있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다. 가끔 나는 생각한다. 이게 정말 사랑이 있던 부부의 삶일까? 아니면 습관일까? 습관이 남겨진 허울 같은 게 아닐까? 우리 셋째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 그때 남편이 나한테 뭐라고 했었더라. 지금까지 고생했다고. 그런 말 한마디로 몇십 년이 값이 매겨지는 건가?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가 전부인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무언가 끝났다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계약이 끝난 것처럼 이제 더 이상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뉘앙스 같은 게 있었다. 아내로서의 의무가 끝났다는 뜻인가? 이제 나는 뭐가 되는 건가? 단순히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인가? 나이 든 여자인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인가? 아이들이 독립하고 난 후가 더 힘들었다. 남편과 나만 남겨졌을 때 말이다. 아이들 얘기도 없고 바쁜 일과도 없고 남은 건 뭘까? 남은 건 우리 둘이다. 그런데 우리 둘이 뭘 나눌 게 있는가? 벌써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뭘 더 나눌 게 있단 말인가? 대화가 없다. 아니, 대화를 할 이유가 없다.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남자의 습관도 다 알고, 싫어하는 것도 다 알고, 좋아하는 것도 다 알고. 그런데 그 정보로 뭘 하란 말인가? 그걸 가지고 뭘 만들단 말인가? 이미 다 지나간 시간들이 되어버렸다. 그냥 바뀌지 않는 일상만 반복된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차리고, 밥을 먹고 낮 시간을 보내고 밤이 오고 자고. 이 반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혹시 죽을 때까지일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든다. 나는 가끔 밤에 깬다. 옆에서 자는 남편을 본다. 아니, 옆이 아니라 다른 방에서 자는 남편을 생각한다. 멀리서 자는 남편. 지금도 같은 집에 있지만 이미 떠나 있는 것 같다. 마치 그의 몸만 여기 있고 영혼은 어디론가 떠나 있는 것처럼. 아니면 그가 내 곁을 떠났고 나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걸까? 언제부터 그럴까? 눈을 감고 생각해 본다. 떠올라오는 건 남편이 아니라 더 어린 남편이다. 30살 무렵의 남편. 아직 꿈이 있고 미래가 있던 그 남편. 지금의 남편과는 정말 달랐다. 지금의 남편은 무표정하다. 매일 신문을 보고 휴대폰을 본다. 별다른 감정이 없어 보인다. 아니면 감정이 너무 많아서 다 꺼내지 못하는 걸까? 혹은 나한테는 감정을 쏟을 만한 에너지가 남지 않은 걸까? 이 모든 게 미안해지기 시작했다. 남편이 미안하다기보다는 이 상황이, 이 현실이 미안했다. 왜 우린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명확한 시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마치 서서히 물에 가라앉듯이 알아채기도 전에 가라앉았다. 그리고 이제 우린 이미 물속에 있다. 아무도 우릴 건져줄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잠겨 있다. 그냥 이 물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 40년 전 그 남편은 어디 갔을까? 내 손을 꼭 잡던 남편은, 나를 보면 눈이 반짝이던 남편은, 그 남편이 지금 소파에 누워 있는 걸까? 아니면 시간이 그를 가져가 버렸을까? 아니면 내가 그를 너무 많이 요구했던 걸까?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 많은 걸 요구했던 건 아닐까? 그러다 보니 그가 지쳐버린 걸까? 그가 나한테서 눈을 돌린 걸까? 나를 보는 것도 힘들어졌을까? 생각해보면 다 내 잘못 같다. 내가 너무 보수적이었나? 내가 너무 무미건조했나? 내가 남편의 꿈을 짓누르지 않았나? 내가 아이들 때문에 남편과의 시간을 너무 소홀히 했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떠올라서 나를 괴롭힌다. 지난주 토요일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상을 차렸다. 밥과 된장국과 계란말이와 나물. 예전처럼 정성을 들여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한번 그렇게 하고 싶었다. 예전 같은 마음으로. 혹시 뭔가 바뀔까 싶어서. 아니면 아직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싶어서. 남편이 나타났다. 밥상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정말 울고 싶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나한테 얼마나 낯설게 들렸는지, 마치 호텔에서 룸서비스를 받는 사람처럼. 내 아내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정도면 우린 정말 낯선 사이가 된 거다. 그렇게 깨달았다. 우린 이제 부부가 아니라 세입자와 집주인 같다. 아니면 손님과 종업원 같다. 형식만 남아있는 관계 말이다. 그때 뭔가 마음 한 구석이 죽는 느낌이 들었다. 정말 죽는 느낌이었다. 나는 밥상을 바라봤다. 아직 따뜻한 밥, 아직 김이 나는 국. 그런데 그걸 앞에 두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어야 하다니. 정말 뭔가 꺼져버렸다.
내 마음 어딘가가 더 이상 고쳐질 수 없을 정도로 깊이 꺼져 버렸다. 그 밤을 경계로 내 안에 뭔가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지난달 친구랑 만났다. 고등학교 친구. 우린 50년을 알고 지냈다. 그 친구는 남편하고 이혼했다고 했다. 15년 전. 이유를 물었다.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 같은 집에서 혼자라는 게 가장 외로웠다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현재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놀랐다. 내가 지금 그런 상태다. 같은 지붕 아래서 혼자다. 아니면 더 정확히 말하면 남편 옆에서 혼자다. 친구가 말했다. 너도 지금 그런가 봐라고. 내가 눈물을 흘렸나 봐. 친구가 손을 잡아줬다. 우린 그렇게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친구의 손을 잡고 내가 얼마나 혼자였는지를 깨달았다. 지금까지 얼마나 혼자였는지를. 누구하고도 나눌 수 없었던 이 감정을 친구 앞에서야 처음 드러냈다. 그럼 내 남은 인생은 뭘까? 이 침묵과 함께라면, 이 외로움과 함께라면, 같은 지붕 아래인데 혼자인 이 감정과 함께라면 남은 날들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혼자 걷는 것처럼 말이다. 어떨 때는 정말 섭섭하다. 정말 많이 섭섭하다. 그리고 그 다음엔 후회가 밀려온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많이 요구했나? 내가 남편을 너무 힘들게 했나? 내가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나를 짓누른다. 밤하늘을 보면서 세상에 내 같은 여자가 또 있을까 싶다. 이렇게 혼자인 여자가, 이렇게 외로운 여자가. 어제였다. 남편이 아침 신문을 보고 있었다. 나는 주방에서 라면을 끓고 있었다. 갑자기 남편이 손녀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다. 손녀 사진. 내 휴대폰에 가득한 손녀 사진. 내가 그 사진들을 얼마나 자주 꺼내보는지 남편은 모를 거다. 내가 혼자 밤에 꺼내보는 그 사진들. 손녀 얼굴을 보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 우기도 하는 시간들 말이다. 아이들이 자고 남편이 서재에서 나올 때까지의 그 귀한 시간들. 내 가슴 한구석에 남은 마지막 위로 같은 그 시간들. 남편은 손녀 사진을 보고 웃었다. 웃었다. 나한테는 하지 않는 웃음을. 자기 손녀 사진을 보고 자연스럽게 웃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뭔가 가슴이 철렁했다. 이게 정말 내 남편이 맞나? 내 남편이 이제 손녀를 통해서만 웃음을 찾는 걸까? 나는 웃음을 줄 수 없는 여자가 되었나? 내 남편한테서 웃음을 빼앗아간 여자가 된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왜 나한테서는 이렇게 고개를 돌렸을까? 왜 내 눈도 마주쳐주지 않을까? 나는 6살부터 60살까지 살아왔다. 이 나이까지 오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봤다. 친구들이 남편과 이혼하는 것도 봤다. 친구들이 남편 사별하는 것도 봤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인데 혼자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많이 봤다. 나도 그 친구들 중 한 명이 되었구나 싶으면서 정말 깊은 슬픔이 밀려온다. 이게 내 인생 맞나? 이게 정말 내가 바라던 인생 맞나? 내가 30년 전에 상상했던 60살의 내 모습은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상상했던 건 좀 더 따뜻한 이야기였다. 손주도 안고 할머니 역할도 하고 남편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었다. 근데 현실은 어떤가? 현실은 내가 혼자 손주 사진을 보고 있고 남편은 휴대폰을 본다. 그게 전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전부. 나는 때때로 미쳐버릴 것 같다. 이 상황이, 이 감정이, 이 고독이 정말 나를 미쳐버릴 것 같게 만든다.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많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본다. 얼마나 많은 밤을 이렇게 보냈나. 몇 년이 이렇게 흘렀나. 그리고 앞으로 몇십 년이 더 이럴까. 그 생각을 하면 정말 답답해진다. 누가 나를 구해줄 거 아닌가. 누가 이 상황을 바꿔줄 거 아닌가. 근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 결국 나는 혼자다.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내 인생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타이밍을 놓쳤다. 너무 오래 침묵했다. 너무 오래 혼자였다. 이제 우린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 앞으로 무언가 20년을 더 살아야 한다면 이 남편과 이 침묵과 함께 나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한다. 어떻게든. 근데 가끔 후회가 된다. 정말 후회가 된다. 왜 그때 말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울지 못했을까? 왜 그때 싸우지 못했을까? 싸움이라도 했으면 뭔가 바뀌지 않았을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다 보니 이렇게 됐다. 침묵은 말보다 더 큰 거리를 만든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침묵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고 또 한 발 뒤로 물러섰고 계속 뒤로 물러서다가 이제는 그의 시야에 들어오지도 않게 됐다. 우린 이미 너무 멀어졌다. 서로 목소리를 높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멀어졌다. 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누가 내 이 고통을 안아줄까? 남편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니고 친구들도 그냥 들어줄 뿐이다. 결국 이 감정은 내 혼자가 되어서 끝난다. 내가 혼자 짊어지고 혼자 버텨야 한다. 이게 60살 여자의 숙명인가? 이게 나의 선택의 대가인가? 아니면 이게 그냥 삶일까?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삶일까?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난다. 그리고 밥을 차린다. 남편이 먹을 밥을, 남편이 마실 국을. 이 반복이 끝날 때까지 나는 계속한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게 내 역할이니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 말하지 않고, 울지 않고, 다만 밥만 차리고, 집만 정리하고, 그렇게 조용히 사라져가면서. 그런데 가끔 깨닫는다. 혹시 남편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 혹시 남편도 같은 침묵 속에서 혼자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우리 둘 다 같은 터널에서 헤매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슬프다. 정말 슬프다. 우린 같은 문제로 고통받으면서도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멀고 외로운 게 이상하다. 그래도 내일 아침이 올 것이다. 해가 떠오를 것이고 나는 일어날 것이다. 밥을 지을 것이고 남편을 위해 밥상을 차릴 것이다. 그리고 남편이 먹는 모습을 바라볼 것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갈 것이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침묵이 계속될 것이다. 같은 고독이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난 그걸 견뎌낼 것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나는 계속 견뎌낼 것이다. 이 모든 게 끝나가고 있다는 게 너무 슬프다. 우리의 사랑이 끝나가고 있다는 게, 아니, 끝났다는 게. 하지만 이것도 삶이다. 누구나 마주하는 삶의 한 부분이다. 모든 게 처음 같을 순 없다. 모든 게 영원할 순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한다. 그게 슬프지만 그게 현실이다. 그래도 살아가야 한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한다. 60살.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나를 보면서
미소 지을 날도 있을까? 혹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다시 손을 잡을 날도 있을까? 그런 작은 기대를 가지면서 살아간다. 비록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게라도 살아갈 이유가 생기니까. 일요일 아침 남편이 밥상을 바라본다. 평소처럼 평범한 밥상이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다. 오늘은 내가 더 정성을 들였다. 우리의 삶이 평범하더라도, 우리의 사랑이 식었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를 위해 밥을 짓는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후의 표현이니까. 남편이 밥을 집어 먹는다. 말은 없다. 침묵은 계속된다. 하지만 이제 안다. 이 침묵도 하나의 언어일 수 있다는 걸. 이 고독도 함께하는 방식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적어도 같은 지붕 아래에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아니다.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한다. 말도 없이, 웃음도 없이, 다만 밥상 앞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